마이크를 얘기하시죠. 마이크를. 네. 내 인생이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우승 산문지.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 47번째 이야기고요. 우리가 총 이게 67개의 꼭지가 있어요. 벌써 이제 후반기를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김혜지 소장님부터, 김혜지 소장님, 주인숙 선생님, 저 이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 대학생 때 저와 총장 장학금을 같이 받은 학생 중에 최연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예 특기생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그는 로켓과 우주 여행이라는 책을 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같이 총장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가끔 만나 차를 나누기도 하고 밥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 로켓을 연구한다는 사실이 마치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일처럼 현실적인 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로켓을 연구해서 뭘 어쩌자는 거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그를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처음 달에 발을 내딛던 인류를 깜짝 놀라게 한 지 4년이나 지난 무렵이었으나 그 분야는 대학생들이 거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국산 로켓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산 증인이며 사령탑이자 그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을 타고 화성 여행을 떠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고흥 우주기지에서 아리랑 위성 2호 발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그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 때 세운 그의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그때 우리나라도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어쩌면 그만큼 더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분명 목표는 그가 세웠지만 그 목표가 그를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 땅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을 타고 화성 여행을 떠나는 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다시 세운 그의 목표가 언젠가는 우리를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 최연석 씨 이야기를 하니까 강릉에 있는 참소리 박물관에서 본 에디슨의 발명품들이 떠오릅니다. 그곳에는 에디슨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축음기를 비롯해서 800여 점의 에디슨 발명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일찍이 에디슨이 그렇게 많이 발명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빵 굽는 토스터가 지금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 무려 2000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에게 그토록 수없이 실패했을 때의 심정을 묻자 에디슨은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 전구를 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에디슨의 목표가 에디슨을 이끌고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마음에도 느린 거북이가 왜 빠른 토끼하고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토끼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는 것을 거북이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는 결국 아무리 바쁜 토끼라 할지라도 오만하면 거북이한테 진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정작 거북이가 왜 그런 시합에 선뜻 나섰을까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거북이는 아예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한테는 토끼가 잠을 자든 안 자든 그런 문제는 애초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들려준 한 오리에 관한 이야기도 목표가 있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해줍니다. 어느 늦가을 야생 요리들이 어느 집 농장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폭탄을 피해 멀리 남쪽으로 날아가기 전에 마음껏 곡식을 먹고 힘을 축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오리가 다른 오리들을 출발하는데 그대로 농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곡식들이 너무 맛있군. 나는 조금 더 먹고 떠나야지. 그 오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딱 하루만 더 있으려고 했으나 곡식이 너무 맛있어 그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야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곡식 먹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곧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군. 추위를 견딜 수 없군. 우리는 그러나, 그제야 살- 그러나 살이 너무 쪄서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평생 집오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삶과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참 다릅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목표를 세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진정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진정 되고 싶은 무엇이 있으면 일단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혜지 선생님, 목표를 세우면, 예, 윤수 선생님 읽으시면 돼요. 저요? 목표를 네. 세우면 그 목표를 내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목표가 나를 이끕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능력이란 가만히 있는 데 미리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두고 봅시다. 신입사원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배움의 과정 속에서 능력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아직도 고등학생 때 쓴 시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툴기 짝이 없는 시들이지만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를 쓰던 제가 많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질 때 전쟁 능력이 일깨워집니다. 저는 시인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시를 쓰면서 살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를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평생 책을 읽어야겠다는 목표가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우와,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목표를 세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네. 처음에 쓴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오타도 많고 막 그랬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그거가 있었기에 꾸준히 이어가는 거라고 오늘의 생각하니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쪽팔림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한 거를 내려다 보니까 한 권도 못 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책을 내면 초보자들이지 그러니까요. 책을 내면 종이 쓰레기를 양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근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잘났다고.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일단은 들이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안양대학교 거기에 이제 평생교육원장을 미팅하고 왔는데 가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과정을 진짜 열 수 있을까? 근데 저희 그 그 뉴스통신 뉴스통신 회사 회장님이 되게 말씀을 말씀을 잘 잘 풀어가시더라고요.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럼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과정을 오픈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다 이제 매주 제가 현장에서 그 오늘 강사들 이런 분들 다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서 그런 거를 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일이 좀 많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돈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들. 그래요. 제가 지금 멀리 다니는데 그걸 멀리 안 다니고 이 서울 경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작은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근데 꿈을 꿔야 그게 이루어진다.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목표는 그가 세웠지만 그 목표가 그를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에디슨도 2000번? 2000번 실험을 이런 끝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이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 전구를 발명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음, 처음에 보험회사 이제 준비할 때 소장님이 이제 화법을 막 외우게 하는데 너무 부러웠죠. 어떻게 저런 화법을 외우지? 생각도 안 나.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사원들하고 동반을 하다 보면, 언제 소장님처럼 되냐고 또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다 할 수 있다고.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다. 그거는 세월이다. 노력과 세월. 그러면 다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위치가 되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대리점으로 옮길 때 사실 너무 두려웠거든요. 너무 막 하루 그 출근 전날 막 울었잖아요. 집에서 새롭게 일을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딱 간 첫날
아,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근데 도전하고 실행하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실행하면 뭐든지 간에. 이제 그 목표점을 진짜 저도 그 대리점 가서 수입 2배 올리는 게 제 목표기는 하는데 도전하면은 실행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전에는 그러면 한 곳에만 계셨었나 봐요? 네, 오직 한 곳만 이제 17년 동안 있다가 뭐, 새롭게 가려고 하니까 다 이제 삼성, 삼성교보 뭐 이런 식으로 그 한 곳에 계셨었나 보구나. 그때 교보생명에 딱 한 번만 음, 오래 있었는데 소장이라는 직군도 있고 이제 팀원들이 뭐 8명, 8명, 9명 있는데 갈라니까 그렇죠. 책임감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명예도 있거든요. 그 음. 세계에서는. 근데 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현실이 더 큰 꿈을 향해서 가야지 여기에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있으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간 건데 너무너무 잘 선택했다라는 게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보험 오래 하신 분들 얘기가요. 교육은 그런 데서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 아니, 한 군데서. 그런 데서 애가 교육, 그런 게 체계가 잘 초기에는 돼 있대요. 그렇게 초기에는 배우고서는 대리점으로 빠지면은 더 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잘 하신 거라고 봐야죠. 응. 여러 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좀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 음, 혜진 선생님이 처음에 할 때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네, 모든 처음 하는 거는 다 두려워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고 설레임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음,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설레임이라고 그러더라고.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설레임이 있다. 거기에 그렇게 두려움이 포함된 거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음, 표현을 하는 거라고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어, 감사합니다. 맞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진정 되고 싶은 무엇이 있으면 일단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이 맞는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낫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낫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처음에는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다 형성이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 나가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것이 맞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다 보면은 능력에 맞는 뭐 하려고 보면은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면서 시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능력이 키워져서 또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아, 나한테 맞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새로운 지경들을 넓혀가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정말 내가 이거를 어,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딱 시작을 해서 하면은 내가 언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냐라고 할 정도로 또 해나가는 거 보면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하는 거는 하다 보면은 잘하는 게 생기게 된다. 이렇게 뭐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 처음에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를 때가 있는데 하다 보면은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선생님 어떠셔요? 그저 웃지요.
사람마다. 능력에 맞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예, 그렇게 써 있어요. 능력이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거기에 도달하기도 전에 또 다른 거가 들어와갖고 그걸 또 해야 되고, 다른 거가 들어와서 또 그거 해야 되고, 막 맞아. 지붕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쌓여져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어, 요즘의 세상의 빠르기가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학교 교육이 세상보다 빠르지를 못해. 못 원래도 따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뭔가가 되고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익숙해질 때 학교에, 대학교에 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그 뒤로 한 10년 울고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생겨가서 이론이 정립이 되면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주인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지식을 전하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빨리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그거를 풀어내고 녹여내서 살아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임 선생님이 정말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지난 주일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 우리 청년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진로를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오면서 내가 딱 이야기를 이제 밤에 이제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세우고 오면서 지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가 좀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 이틀 뒤에 그렇죠. 다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새로운 것을 뭐를 배웠는데 거기 가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안주하는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새로운 것들이 많은데 지금 거기에 가고 안주하다 보면 자기가 또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욕구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걸 해보고 그때 가서 뒤에 가서 그쪽을 선택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주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나도 전공이 경영학을 했고 박사까지 했지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들은 새롭게 생긴 그 영역에서 내가 지금 먹고 산다. 이렇게 빨리 변한다. 아버지 세대하고 너의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데는 평생 직장을 생각하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했더니 그런 되게 이제 얘가 갑작스레 다음 주에 또 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답이에요. 그게 세상에 뭐냐 하면 우리는 매일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것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아. 그러니까 주임 선생님도 그냥 회사에서 직장인 생활만 했으면 늘 거기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지금은 대학 다니면서 활동도 하고 새로운 거를 보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보잖아요. 요 세상, 내가 살았던 세상만이 아니라 세상은 진짜 넓다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대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네들은 챗GPT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더 많고요. AI가 음. 뭐 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더 많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아니, 그러냐? 우리, 우리,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쪽을 접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 젊어도.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는 거지 세상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예전에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버라는 회사 있잖아요. 우버. 택시. 네. 우버 택시, 그리고 우버 공유 플랫폼 하는, 이거,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네. 에어비앤비, 숙박 관련하는 회사,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 숙박 회사냐, IT 회사냐? IT에서. 이거는 두 개가 다 해당되는 회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숙박을 하면 호텔을 경영하고 여관을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은 숙박과 관련돼 있는 법령이나 이런 규정만 지키면 됐는데 지금은 IT 관련돼 있는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온라인 쇼핑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IT 회사가 되는 거야. 요즘 세상은 어느 곳을 가도 융복합이 돼 있지 않은 일은 없다는 거야. 자동차가 기계 산업일까요? 전자 산업일까요? 둘 다. 예, 둘 다예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부품의 더 많은 부분이 전자 부품이 더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예전에는 다 기계로 돌아갔어요. 기어가 연결이 되고 뭐 이런 다 기계식에 의해 들어가는데 지금 모터로 돌리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면 기계가 필요 없어요. 뼈대는 프레임이야. 그냥 뼈대 갖다 놓은 거야. 기어가 뭐가 이렇게 돌려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어가 기계 산업이 되려면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변속되는 변속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바퀴를 돌릴 때 그 돌아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냐 아니면 저기 그 뭐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회사냐. 근데 테슬라는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가 더 많다는 거지. 자동차는 껍데기고요. 그래서 테슬라 차는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차가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 운전하는 사람 보험료도 떨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 요즘에 뭐, 전기차 화재가 나서 그런 일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융복합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술 분야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기술에다 플러스 알파 AI와 융복합이 돼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한테는 경쟁이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 가면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저 예, 그냥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 제가 활동하는 거를 모르니까 뭐 우리 독서 모임하고 영상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가 본 것이 모든 세상이고 자기가 본 그 기밀이가 그게 다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택배 포장하고 있으면 예, 알바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 저 너머에 소나기 있잖아요. 소나기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소나기 그 책의 그 저 너머에 있는 무지개의 그 꿈을 갖고 달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거죠. 여기에도 지금 항우연 저희 원장을 지낸 그분이 저 우주를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게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리슨이 꿈꾸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어, 저기 회사도 뭐 20년 넘게 다녔지만은 하는 일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검사 기준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거래처 요구 조건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똑같은 신입생이야 그냥. 아, 근데
그렇게 바뀌지 않았으면 회사가 안 바뀌었으면 생존이 안 더 됐을 거예요. 지루했을 것 같아. 생존이 안 됐을 거예요. 생존이. 그렇겠죠. 그렇게 변화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힘이 들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그거를 만들 때 기계적이었다면 지금은 전자적이든 아니면 첨단 기술이 거기에 녹아내든 바뀌었을 거고 검사 기준이 옛날에는 단순한 육안으로 했다면 지금 뭐 저기 뭐 레이저를 쏘던 뭐 이런 장비를 이용하던 다양한 방법이 동원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그 제가 저는 방직 회사에 있었어요. 실을 뽑아내고 직무를 짜는 회사에 있었는데 과거에는 수동으로 뒷기를 돌리다가 그거를 자동화시키니까 제가 수동으로 돌릴 때 우리 공장에 7천 명이 넘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데 공장 인원이 3분의 1 정도, 한 3천 명 정도로다가 돌려도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자동화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옛날에는 두 명이서 기계 한 대 봤었는데 지금은 한 명이서 기계를 네 대를 봐도 분량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기계는 좋아지는데요. 검사하는 사람은 똑같고 사람한테 이렇게 뭐를 이렇게 전자처럼 주는 건 없고 그냥 계속 수작업을 하니까 사람만 지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럴 사람만.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뽑아도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다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옛날 같지 않아갖고. 그러네. 이게 기계적인 기술이 아니라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검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뭐 해달라 그러면 그거 하나 사는데 몇 천만 원이네. 뭐 이러면서 해주지도 않고. 고장나도 그냥. 기계는 잘 바꿔, 기계는. 사람도 잘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은 지금 저는 정년퇴임해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될란가 몰라요. 쌤은 몇 년 남았어요? 예. 요즘에는 회사에서 정년퇴직 그런 거 딱 선 안 걷던데, 중소기업은. 근데 어쨌든 61세, 우리가 61세인데, 뭐, 원래 대표가 젊은 이제 아들로 바뀌어갖고 별로 연세든 사람을 안 좋아해요. 회사가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어쨌든 안 좋아해요. 근데 안 들어오잖아,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뀌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중소기업 이렇게 컨설팅을 다녀보잖아요.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엔지니어 기술적인 그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내고 그런 친구들이 중소기업을 안 올라래요. 안 대기업 와요. 가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더 단순 작업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실제로 용접 같은 거를 디테일하게 잘 안 해요. 그런 거는 다 중소기업을 세워갖고 자기네들은 조립만 거의 조립 공정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기업에 퇴직을 한 분들이 거기 와서 일해주길 바래. 그런데 이것도 또 아이러니한 게 대기업이어서 억대 연봉을 받던 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뭐 맥시멈 3천만 원, 4천만 원도 못 줘요. 그런 기업에 와서 그 일을 할 거냐. 줘봤자 4천만 원인데 잘 줘봤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퇴직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 보면요. 60 넘어가지고 연봉 3, 4천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거의 최저시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대기업의 로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뭔가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 안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대기업에 있었던 그 저기가 일반 가지고 저축방,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가끔 볼 때 보면 되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어 저도 지금 아이스크림에서 3일이라면서 받는 돈이 아주 작은데 우리 그 대기업에 막 그 저기 엣지사 퇴직해가지고 이제 와서 여기에서 250만 원 받는데 그게 너무 적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적게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개념이 자기가 나와서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자는데 그런 그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용돈벌이만 돼도 어디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퇴직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하고 바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도 예, 그거를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아직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나와서 이런 세상을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모르는데 주인수 선생님 벌써 제가 살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4년째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주인수 선생님 은퇴하면 집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 뭔가 할 거잖아. 할 거 강사로 많죠. 가든, 예, 뭐 원래 그것 때문에 강사 준비를 하신 거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저기 채널이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주임 선생님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니까 그 지역에 지금 강사로 하고 있는 거 플러스 알파가 뭐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독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독서를 하니까 뭐 여러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만들어지고 내가 이제 배우니까 그 채널을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생들 뭐 캔바 같은 것도 처음 들어본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그거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만.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첫째 사무실 사람들이 1년을 견디지를 못하고 다 나가서 진짜 생산직은 안 나가는데 사무직들이 맨날 바뀌어가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을 쓰면서 쓰면서 이거 이거 편집하는 편집하는 도구들만 도구들만 내가 내가 우리 회사에 있는 관리직 직원들한테 알려준 애들 놀랄 거예요. 저 아저씨가 저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러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거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튼 오늘 이야기는 목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고. 네, 맞아요. 그런 멋진 날을 우리가 멋진 만들어가는 날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사진 한번 찍고요. 혜지 소장님 벌써 도착한 거예요? 네, 도착했고요. 네, 사진 한번 캔바 말씀하셔가지고 뭐 하나 보냈어. 만든 거.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선생님이 안 계셨구나. 네, 우리 민섭 쌤 이야기 한마디 듣고 싶은데 뭐 운전하시느냐고. 운전하시더라고. 네, 말씀 돼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가능. 목표를 아니, 세우면 저기, 목표가 나를 이끈답니다. 책은 사놓고 아직 못 읽고 있고, 예, 오늘 또 일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 가고 있습니다. 우와, 오늘 출근 안 하셔요, 지금? 아니, 일하는 데가 도서관이라 가지고, 일하는 어, 사이트. 일하는 데가, 어유 멋있네. 어, 도서관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저기,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저희 그 도서관 어,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있더라고요. 음. 예, 중앙 국립중앙도서관 강남구에 있는 건데? 예, 강남구에 있는 건데? 예, 저기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파트대학교 병원 그 옆에 법원 그쪽 가는 길에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그 논문을 인터넷 검색이 안 되잖아요.
가장 많이 논문이 있는 곳이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이야. 이 국립중앙도서관은 제가 참 많이 갔었어요. 옛날에. 아, 그랬네요. 그 시스템을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민섭 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고. 대단한 할 수 거죠. 있어요. 음. 어떤 네. 건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어떤 건지 단어도 대단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왜 자꾸 세지 선생님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도 표지도. 아, 우리 했나, 네. 찍었나요? 예, 다 찍었어요. 설레임 때문에. 어, 네, 오늘도, 성현선이 나오셨네. 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그러면. 네, 사진 찍겠습니다. 오늘 성경쌤 늦으셨구나. 버스 타고 있는 거 보니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뭐가 나와 있어서.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네, 감사합니다. 최성경 선생님이 나올 줄 알고 우리 김혜재 선생님이 네. 계속 들고 있었군요. 네, 한 번, 잠깐만요. 왜요? 잘 안 나왔어요?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한 번만. 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네. 후에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봐야 되겠네요. 네. 내일은 또 저기 다음 주. 아, 그렇구나. 이라서. 음. 시간 때 못 보니까. 네. 네.